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남해안 주요 수산물 가운데 하나인 가리비가 먹이 생물 부족으로 집단 폐사했습니다. 여기에다 폐류독소 확산으로 멍게와 미더덕까지 소비가 줄어드는 등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남 고성군 자란만의 한 가리비 양식장. 가리비 대부분이 입을 벌리고 죽어 있습니다. 알이 차 있는 가리비가 거의 없습니다. 어민들은 망연자실한 채 일손을 놓았습니다. 가리비 생장이 유달리 더뎠기도 한데다 지난달 집단 폐사하면서 평년의 절반 수준밖에 출하하지 못했습니다. 강우량도 작년에 이어서 그다지 많지 않아지고 하니까 그 영양염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곳 가리비 양식장 면적은 전국의 20%에 달합니다. 어민들의 피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는 드러내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임금비는 임금비대로 들고 이제 일은 더 힘든 거죠, 그냥.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경남 마산 진동의 미더덕도 90% 정도가 폐사했습니다. 폐류 독소까지 검출되면서 출하마저 중단됐습니다. 제철을 맞은 멍게도 마찬가지로 채취 금지 구역 외에는 정상적으로 생산되지만 전반적인 수산물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한 2톤 정도는 팔아야 되는데 요즘은 고작 한 1톤 1,200? 그럼 다른 집에는 좀 엉망일걸요. 집단 폐사와 폐류 독소 등 이딴 악재로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노후화와 산업 인프라 부족으로 위기에 빠진 창원공단이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분주합니다. 생산에서 관리까지 모든 제조 과정을 인공지능으로 구축하는 스마트 공장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기바랜 지붕 아래 단층짜리 공장들이 빼곡합니다. 지난 1976년 건축해 42년 동안 냉장고를 만들고 있는 LG전자 창원 1공장. 올해 말부터 2022년까지 총 6천억 원을 투자해 모든 생산 과정을 지능화하는 스마트 공장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한 해 생산 능력도 200만 대에서 300만 대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새로 건물을 지어서 생산 라인을 옮기는 방식으로 제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작기계 생산에서 나아가 관리 시스템 판매에 나서기 위해 스마트 공장으로 변신한 현대위아. 장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을 분석해 스스로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시스템으로 태블릿 PC와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등 650개 업체에 보급해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실현하고 제품화시킴으로써 고객들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저희 회사도 같이 발전하려고. 경상남도도 올해 중소업체에 1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스마트 공장 확산에 나섭니다. 이제 창원 산단은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스마트 공장이 아주 중요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생산 효율성과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 공장. 경남 주력 산업이 미래를 위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2020년 7월부터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20년 넘게 지정만 되고 조성이 안 된 장기 미집행 공원들이 차례로 해제됩니다. 모든 땅을 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데다 그냥 둘 경우 아파트만 무분별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자체마다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창원 도심의 한 공원입니다. 이곳을 포함한 창원 27개 공원이 2년 뒤인 2020년 7월부터 공원 일몰제로 해제될 예정입니다. 공원 안 사유지를 창원시가 모두 매입하면 되지만 1조 1천억 원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부담입니다. 창원시는 난개발 우려에 우선 사하공원과 대상공원 등 4개 공원에 민간공원 특례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공원 면적의 약 30%를 개발하고 70%는 공원으로 남기게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비공원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공원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시민들의 휴식처인 도심공원이 줄고 수익을 위한
아파트만 들어설 뿐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는 30%의 개발로 고수익을 내려야 할 것이고 아파트 공급 과잉 행상은 오히려 공공에서 주택 정책을 왜곡시키는 격이 된다. 2년 뒤 경남 18개 시군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5배인 4,462만 제곱미터. 서울시는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1조 3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경남 시군들은 많게는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유지 매입이 쉽지 않아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햇빛을 가리면서 어제보다 낮 기온이 내려갑니다. 창원의 낮 기온 18도, 밀양 20도로 어제보다 3, 4도 정도 낮겠는데요. 기온이 내려가긴 해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쌀쌀하지는 않겠습니다. 내일은 기다리던 주말이지만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경남 남해안에 최고 70mm, 내륙에 최고 50mm로 양이 제법 많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그래도 일요일부터는 금세 맑아진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하늘 위로 구름이 다소 지나고요. 해안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많이 건조하겠는데요. 창녕과 밀양, 함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거제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 1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의 낮 기온은 20도를 약간 밑도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2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내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주 초반까지는 평년보다 약간 낮은 기온을 보이다가 주 후반에 들면서 기온이 다시 크게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인 진해 웅동에 들어설 경남 첫 창원국제학교 설립에 대해 경상남도는 적극적인 지원을, 경남교육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천성봉 경상남도 미래산업국장은 국제학교 설립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과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일방적으로 설립할 것이 아니라 경남도민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 7개 기관은 지난해 12월에 2020년 개교를 목표로 영국 로열 러셀 스쿨 진해 분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자치 분권과 경남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어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학계와 여성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정부의 개헌안을 소개하는 한편 곧 다가올 자치 분권 시대에 대비한 경남의 자세와 대응 방안,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어제 도청 대회의실에서 서민자녀 대학 입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17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수여된 장학금은 BNK 금융그룹과 농협 경남본부가 기탁한 재원으로 마련됐으며 총 5억 1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경상남도는 626명이 신청해 입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7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직원 평균 연봉이 성별 격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남은행은 남성이 여성보다 5천만 원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보면 남성은행원의 경우 평균 연봉이 1억 1,300만 원이지만 여성은 6,100만 원으로 5천만 원가량 차이가 나 지방은행과 4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경남은행의 성별 연봉 격차는 여성이 상위직급 승진이 늦고 하위직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6.13 지방선거 60일인 내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 행사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